아, 아. 자, 이전에 했던 내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변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 절을 만드는 방법도 배웠어요. 여기까지 얘기했었고, 그 전에는 지역 정의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역 정의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식 안에서 특정한 구문론적인 축약 표현을 만들 수 있었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정의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서술하려고 하는 식을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고, 정의는 어제랑 오늘에 걸쳐서 다뤘었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제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이름 공간입니다. 이름 공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최대한 빨리 설명드릴게요. 이름 공간을 설명한 다음에 유형론 중에서도 의존 유형론의 특징인 의존형, 이게 뭔지를 이제 설명드려야 하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걸 시작하기 전에 이름 공간부터 배워야 하니까 이거부터 들어갈게요. Lean provides you with the ability to group definitions into nested hierarchical namespaces. Lean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냐면, 여기서는 뭐 능력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정의들을 묶어서 하나의 함유된 그리고 계층이 있는 이름 공간 안에 그 정의들을 한데 묶을 수 있게 해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리는 우리로 하여금 정의들을 함유된 그리고 계층이 있는 이름 공간 안에 한꺼번에 묶어 넣을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고,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저는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 누군지 아시죠? 차블휘 멘토예요. 린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멘티분들이 아무래도 본업이랑 이 린 학습을 동시에 하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예상했던 부분이고, 저도 그거가 힘들었으니까 대학을 나왔죠. 자퇴를 해서 혼자 공부한 이유가 대학 공부랑 이 교재 읽으면서 린을 배우고 린을 활용할 시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대학을 나가지 않아도,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계속 하면서도 이 린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이번 멘토링 활동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설 영상도 계속 촬영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학습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자연수 게임의 한국어 번역도 시작해야 합니다. 할 게 엄청 많아요. 할 게 엄청 많은데 저도 예,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름 공간 들어가겠습니다. 이름 공간을 보시면 A라는 정의가 있고 F도 있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 좋아요. 이름 공간 2라는 게 있고, 그 이름 공간 2 안에서 A라는 자연수를 정의한 것이고 F라는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FA라는 값은 뭐 FA고 FFA는 FFA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이름 공간 바깥에서 A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는 건데, 그 결과 오류가 나온다는 주석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줌 이맥스로 왔고, 여기서 새로운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지운 것 같은데.
예, 된 것 같아요. 자, 이름 공간 푸 안에서 a라는 자연수를 정했고 f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 15번과 16번 줄에 나온 체크 명령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A의 유형을 확인하라고 하니까 오른쪽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나요? Unknown Identifier A. 그 다음에 아래에는 Unknown Identifier F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와 F라는 식별자를 모두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번과 3번 줄에 있는 A와 F의 정의는 이름 공간 푸 안에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의 실제 이름은 뭐냐면 각각 A, F가 아니라 아래에 나온 것처럼 자, 지금 제가 두 줄을 지우고 남은 코드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번 줄과 16번 줄에 나와 있는 이 두 이름이 이게 A와 F의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본명인 거예요. 이게 본명입니다. 풀 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이름은 fu.a인 거예요. 이름 공간 안에서 정의된 어떤 a라는 항은 실제로는 그 이름 공간 .a라는 이름을 갖는 거예요. 전체 이름은 그거고 축약된 이름은 a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fu.a라고 쓰니까 이것이 자연수라는 것을 린이 알려주죠. fu.f라고 쓰니까 이것이 함수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fu.fa 이거는 근데 값을 좀 계산하고 싶은데 여기는 체크 명령어밖에 없네요. 그래서 값을 계산할 수 있죠. 잠깐만요. 이걸 지우고 자 계산하는 명령을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함수 자체는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프린트라고 써볼게요. 자, 푸A의 값이 뭔지 계산해보니까 그건 5라고 오른쪽 위에 정보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F의 정의를 출력하니까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은 자연수 함수인데 어떤 자연수보다 제일 큰 자연수를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이벨 푸FA는 12라고 나와 있고 왜 12인지 볼까요? 5보다 제일 큰 수가 12이니까. 그 다음에 fu.ffa는 19라고 나와 있어요. 5보다 제일 큰 수보다 제일 큰 수니까 12보다 제일 큰 수거든요. 12보다 제일 큰 수니까 19죠. 그래서 19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픈이라는 명령어도 있는데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어떤 이름 공간 안에 있는 정의 이름들을 그 축약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공간을 열었다고 보셔도 좋아요. 그럼 그 이름 공간을 열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있는 정의들을 긴 이름 말고 짧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푸라는 말을 쓰고 난 다음부터는 A가 뭔지 린에 바로 알려줘요. 근데 A라고 우리는 적어도 정보창에서는 푸A라고 나오죠. F도 마찬가지고 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긴 이름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긴 이름을 쓰든 작은 이름을 쓰든 그 이름 공간을 연 상태에서는 그게 다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나타냅니다. 그게 다 같은 대상을 나타내요. 예, 그렇고 교재로 돌아올게요. 교재로 돌아와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When you declare that you are working in the namespace foo, every identifier you declare has a full name with prefix foo. 때 점이 하나 있죠.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이름 공간 foo 안에서 우리가 정의한 모든 식별자는 어떤 접두어를 그 이름에 어떤 접두어가 그 이름에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접두어가 뭐냐면 foo 점입니다. Within the namespace, you can refer to identifiers by their shorter names. 더 짧은 이름으로 그 이름 공간 안에서는 더 짧은 이름으로 각 식별자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름 공간 바깥에서 그 이름 공간이 끝나는 부분 이후에는 그 뒤에서부터는 긴 이름을 써야 한다. 본명을 써야 하는 거죠. 본명이란 표현은 그냥 제가 사용한 겁니다. Unlike sections, namespaces require a name. 그러니까 이름 공간은 그 이름 공간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섹션은 없어도 되는데 절은 없어도 되지만 이름 공간에 있어야 합니다. There is only one anonymous namespace at the root level. 이름 없는 이름 공간은 루트 단계, 최상위 단계에만 있다. 뭐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만드는 이름 공간은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The open command brings the shorter names into the current context. 현재의 맥락에 더 짧은 이름을 가져오는 것은 오픈 명령어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고 often when you import a module, 어떤 모듈을 불러올 때 모듈은 import라는 명령어를 아직 안 가져왔는데 다른 라이브러리 파일을 불러오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You will want to open one or more of the namespaces it contains. 그 모듈 안에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이름 공간을 열고 싶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짧은 이름으로 그 모듈 안에 있는 어떤 식별자들을 가리키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But sometimes you will want to leave this information protected by a fully qualified name. Fully qualified name. 이거를 뭐라고, 잠시만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완전한 이름이라고 얘기할게요. 완전히, 이걸 자격 있는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좀 어색하니까, 완전한 이름 정도로만 의역할게요. 예. 완전한 이름으로 그냥 그 식별자들을 가리키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이름이 아니라 긴 이름을 쓰고 싶을 때가 오히려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름 공간을 열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만약 이름 공간을 열었더라면 이름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이름 공간 안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어떤 식별자가 정의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이름 공간들을 모두 열었을 때 그 짧은 이름만 가지고서는 어느 식별자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는지 미리 판단하기 어려워져요. 이름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을 막으려면 짧은 이름을 쓰지 말고 간략한 이름을 쓰지 말고 전체 이름을 써야겠죠.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Thus, namespaces give you a way to manage names in your working environment. 작업 중인 환경에서 이름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름 공간이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For example, Lin groups definitions and theorems involving lists into a namespace list. nil은 0이란 뜻인데 비어있는 목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저것을 빈 목록이라고 불러요. 빈 목록은 리스트라는 이름 공간 안에 있는 항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콘스는 이거 함수인데 이거 역시 리스트라는 이름 공간 안에 있어요. 리스트 맵도 그렇고 그다음에 the command open list allows you to use the shorter name. 더 짧은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냐면 이름 공간을 열었을 때요. 그렇고 like sections, namespaces can be nested. 이름 공간 안에 이름 공간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nest는 저는 nest라는 말을 함유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공간은 다른 이름 공간에 함유될 수 있다라고 말해도 괜찮겠죠? 예,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얘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후 안에
바라는 이름 공간이 또 있고 그 바라는 이름 공간 안에는 FFA가 정의되어 있어요. 하지만 바라는 이름 공간 안에서도 후 안에서 정의된 식별자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가 바라는 이름 공간 안에서 여전히 유효한 이름이 되는 거죠. 예, 린이 그게 뭔지 알 수 있다는 거고 FFA는 바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뭔지 린이 알겠죠. 바라는 이름 공간이 끝나면 뭐 FA라는 이 항 자체는 푸 안에서 정의됐으니까 여전히 사용할 수 있고 바 안에서 정의된 이름은 긴 이름, 전체 이름으로 가리켜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푸라는 이름 공간이 끝나면 푸 안에서 정의된 식별자 또한 이름 공간을 접두어로 그 원래의 식별자 앞에 붙인 다음에 그 식별자를 가리켜야겠죠. 푸 안에 있는 바 안에 있는 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두어를 2번 써서 가리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푸를 열면 이 푸점이라는 접두어를 뺄 수 있겠죠. 그래서 FA 바점 FFA가 나오고 namespaces that have been closed can later be reopened even in another file. 다른 파일에서도 이미 한 번 닫힌 이름 공간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이름 공간이 한번 끝났을 때 다시 이름 공간을 열 수 있는데 여는 방법은 2가지겠죠. 오픈 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네임스페이스를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한 번 더 네임스페이스 풀을 쓰면 그 이름 공간이 한 번 더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파일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Like sections, nested namespaces have to be closed in the order they are opened. 절과 마찬가지로 함유된 이름 공간은 그것들이 열린 순서대로 닫혀야 한다. A를 열었으면 A를 닫아야 하고 A를 열고 B를 열었으면 B를 먼저 닫고 그 다음에 A를 닫아야 하는 거예요. Namespaces and sections serve different purposes. 이름 공간과 절이 하는 역할이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은 보통 set 옵션 이거는 어떤 린에서 뭔가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 오픈은 이름 공간을 여는데 사용한다는 거 아까 보셨죠? 근데 그런 명령들의 범위를 한정 짓는데 이 절을 이용합니다. 그럼 이름 공간을 언제 이용하냐면 자료를 정돈하거나 자료를 조직하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선 정돈하다 라고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organize. 네, 자료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절 같은 경우에는 절은 변수를 선언한데 이 변수는 정의에 들어갈 변수죠. 네. 그래서 이름 공간은 자료를 정리한 데 쓰이고 절은 어떤 정의 안에 들어갈 변수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명령의 유효한 범위를 한정 짓는 데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In many respects, however, a namespace and block 이런 이름 공간 블록은 behaves the same as a section block. 절 블록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특히 변수 명령을 이름 공간 안에서 사용했을 때 그것 또한 그 이름 공간 안에서만 그 변수 명령어가 유효하다고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픈 명령도 이름 공간 안에서 사용하면 그 오픈 명령의 유효 범위도 역시나 그 이름 공간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름 공간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름 공간 얘기고 뭐를 먼저 얘기하면 좋을지 잠깐 생각하고 있는데 의존 유형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의존 유형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암시적 인수가 뭔지 설명하면 예, 이 2장은 드디어 끝납니다. 2장이 드디어 끝나요. 끝나는데
지금 제가 약간 감기 걸렸었는지 숨이 좀 차요. 계속 말을 하면 숨이 차는데, 그래서 지금 영상을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릴지 아니면 지금 바로 얘기할지 고민이 되네요. 예, 영상은 지금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의존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 유형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의존형이랑 세계 다형적인 유형이 세계 다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던가? 그 세계 다형적인 함수나 다른 항, 그리고 의존 유형, 이것들을 헷갈리지 말아야 하거든요. 의존 함수랑 의존 호흡. 그래서 의존성과 세계 다형성, 그 둘의 차이를 잘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영상부터 다루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멈출게요.